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0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60분봉 그래프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상당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10포인트 정도의 급락이 나왔는데, 이제 김정은의 어떤 전쟁에 대한 그런 게 좀 이슈가 됐고, 우리 그날 항생이 급락을 했죠. 그 영향으로 상당히 이제 급락이 나왔고, 다행히도 금요일 상승했고 또 야간에 또 상승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거를 좀 메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죠. 332.50을 지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지지가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빠졌지만 다행히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 앞으로는 하락을 위해서는 332.50을 붕괴하면은 하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점이 이쪽 하단에서 다시 한번 있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중심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상당히 예상하지 않은 급락이 나왔지만 이게 반등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330과 332.50에서의 어떤 지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봉인데요. 이제 최근의 연봉 중에서 가장 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엄청 길죠. 이만한 연봉이 여기 보면 없죠. 지금까지. 이것도 작죠. 이게 더 크죠. 자, 일봉상에서도 요 라인은 327.50. 자, 일단은 지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332로 올라가서 지금 요 위에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좀 하락을 하더라도 330에서 이제 좀 반등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일단 만든 것 같습니다. 예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대응이겠죠. 아무튼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다. 주봉 그래프입니다. 종가가 333.65. 자, 이렇게 어떤 꼬리를, 긴 꼬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제 330에서의 어떤 지지를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327.50과 330의 지지를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도 요 라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330. 자, 꼬리에 달았기 때문에, 자, 이 주봉이 이제 끝났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미국장이 또 급등해가지고 한국장이 이제 위에서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또 어떻게 그리는지, 봉을 이렇게 만들 건지, 아니면 여기도 또 하락을 해가지고 또 뭐 덧지를 만들 건지, 그거는 이제 뭐 다음 주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이 긴 꼬리를 만들고 330에서의 의미 있는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또 지키는지를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은 지금 1월달에 아직 진행 중이죠. 다음 주하고 또 그 다음 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월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쪽 337.50 이제 전달에 어떤 시가를 붕괴하고 내려왔고, 이제 한 요 정도에서 지금 멈췄는데, 이 봉 위로 올라가려면 337.50을 또 잡으면 좋겠죠. 그러면 나란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꼬리는 달겠지만, 그러면 이제 2월 달에 이제 요 위쪽으로 또 양봉을 만들면은, 뭐 그래도 그림은 아직 그 상승에 대한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어떤 박스권의 어떤 흐름을 볼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월봉상에서는 단기간에 이제 337.50을 잡는지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깨고 내려왔으니까 요 위로 올라가면 이 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음봉이라도 이렇게 그 전달 몸통하고 이제 같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달은 조금 뭐 물론 밑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무튼 지금 337.50을 단기간에 잡는 게 중요하고, 자, 하락을 한다고 하면 이제 330을 붕괴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옵션 2열물인데요. 자, 이 값이 이제 14까지 풋이 살아났다가 이제 9.27까지 내려왔는데,
또 콜도 마찬가지로 거의 죽은 가격에서 다시 이제 2.40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출발이 340에 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는 이제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이다. 푸시 그래도 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푸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옵션의 관점에서는 이 출발마디, 뭐 지난달에 같은 경우는 출발마디로 돌아와 버렸고, 이번 달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걸 돌파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만기까지 좀 몇 주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340도 잡을 수는 있겠는데, 이제 옵션의 관점에서는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만나고 다시 헤어지는 뭐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뭐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327.50에서 반등을 줬죠. 여기가 이제 2000 종합지수로 2431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337.50이 350이니까 지금 단기간에는 위로 가려면 337.50을 잡아야겠죠. 337.50을 잡는지를 보면 되겠고, 뭐 그 외에는 뭐 선물은 342.50에 출발했기 때문에, 또 이번 물은 340에 출발했습니다. 340이 이제 옵션의 관점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이 가격들이 만기 때 다 이제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투자자인데요. 외국인은 어떤 현물, 주식의 입장에서는 계속 매수의 관점으로 있습니다. 아직 팔진 않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한 7천억 정도 샀죠. 그리고 이제 선물 관점에서는 이제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2조 정도의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제 금요일도 한 3천억, 3천 계약 정도 팔았는데, 지금 여기가 만약에 하점이라고 하면 이쪽 11월 달, 12월 달에 요 라인 정도 되는 거죠. 거의 움직임은 지수와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선물의 움직임과 외국인의 포지션의 움직임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은 거의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물은 다르게 움직이고, 자 그러면은 월요일날 외국인이 이제 매수하는지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작년 11월, 12월 달에 이 라인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니까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12월 달에 월물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12월 둘째 주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요 라인을 지키는 거니까 이제 선물만 따로 봐도 매수했을 때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은 이제 수익이잖아요. 뭐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옵션 2월물 투자 포지션 추정인데, 이제 옵션만 봤을 때는 외국인은 이제 밑으로 가면 좋다. 일단 현재는 332.88. 자, 미니 2월물입니다. 미니 선물 2월물인데 플러스 영역이 있고, 자, 금투자는 개인과 외국인 투시인의 물량을 받아주기 때문에 얘들은 포지션을 지금 현재 가격으로서는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310 그리고 342 좀 위로 가야지 플러스다. 현재는 마이너스 영역이 있죠. 자, 투시는 317.50, 317.50, 상단은 347.50으로 상단 잡고 있는데, 옵션만 봤을 때 외가 양매도, 이쪽은 금융투자는 양매수, 이쪽 외가 말고 등가나 등가 가까이 있는 걸 양매수했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옵션은 그렇고, 선물과 또 합쳐봐야겠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일단 외국인은 이제 하락이 일단 지난주와 같이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그죠? 332.50을 기준으로. 근데 지금 332.88이니까 딱 분기점에 와 있네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337.50이라고 하면 플러스다. 아직은 마이너스지만 플러스로 갈 가능성이 높죠. 337.50이니까 337.50이 이제 지난달 시가이기도 하고 337.50이 2,500 종합지수로 2,500 부분이 되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투시는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하락에 베팅하고 있었는데 327.50 저가 라인은 선물의 저가 라인을 딱 잡고 위로 베팅을 바뀌었습니다. 포지션을 완전 반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얘는 상승에 지금 베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약 플러스가 됐죠. 외국 투신과 외국인이 반대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금융투자는 이제 옵션과 선물 합승일 때는 이제 위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값들이 중요하죠. 332.50, 337, 327.50. 중요하다는 걸 이 포지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돌아섰죠. 이게 327.50에서 반등을 줘서 위로 갔으니까 337.50은 이걸 또 잡으면 2500 지수가 되니까 위로 되는 거고 332.50은 외국인이 일단 이제 마이너스 영역인데 외국인은 이 선을 수익 곡선을 이제 들어 올리려면 이제 월요일 날 선물 매수를 하면 되겠죠. 선물 매수를 하든지 이제 콜 옵션 내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주식까지 합쳐도 여전히 외국인은 이제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332.50. 저 금융투자는 337.50. 저 위로 베팅하고 있고 투신도 마찬가지로 포지션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장에서의 기관 투자자는 이제 위로 베팅하고 있다. 자, 327.50은 저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건 대형에서 충분히 변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포지션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외국인은 지금 하락 베팅을 하고 있지만 이걸 들어 올리면 되니까 선물 매수를 하면 충분히 이 수익 곡선에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걸 들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로서는 좀 위로 갈 가능성도 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외국인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분석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등시 투자금인데요. 역시 정시 자금은 지수가 빠지니까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네요. 17일까지니까 18, 19일까지 이틀 정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금요일 날은 뭐 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최근에는 또 빠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이제 11월 1일까지는 안 내려갔죠. 아직 중턱 정도에 있죠. 다시 자금이 올라오면 되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자금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누군가는 내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줘야지 지수가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이제 전기차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전기차를 팔아서 반대차 쪽으로 매수하면 정시의 자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종목만 바뀌는 거니까 지수의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겠죠. 단지 한국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 포지션이 이제 종합지수에서 20%가 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올라도 지수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패드 위치. 이제 미국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1월 31일 날 결정하는데, 이제 미국 기준입니다. 자, 동결에 지금 와 있습니다. 동결. 거의 뭐 97%니까 동결이겠죠. 자, 3월 20일. 반반입니다. 5.25. 자, 현재 미국의 금리가 5%, 5.2, 5.25%죠. 자, 이걸 이제 5%로 내린다는 거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금리가 높은 거죠. 자, 한 반반 정도 됩니다. 반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월 달도 좀 불특정하다. 지금 소비 좋고 CPI 이제 하락하다가 반등했고 이제 PC 이제 개인 소비자 물가 하나 빼고는 이제 지금 반등을 주고 이렇게 미국이 좋기 때문에 이게 내릴 이유가 상당히 없는 상황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월 달에 5월 1일 날은 이제 좀 바뀌었네요. 여기 보시면은 숫자가 바뀌습니다. 4.5, 4.75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3월 달에 내리든지 아니면 5월 달에는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죠? 3월 달이나 5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내렸을 때 미국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지금 미국이 탑이잖아요. 전고점을 개선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렸을 때 장이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 머뭇거리다가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은 하락으로 베팅해야겠죠. 왜냐하면 금리를 내렸는데 지수가 빠진다는 것은 그러면 뭐 기업 실적이 이제 리얼하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이때는 하락으로 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또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가 급등했습니다. 반도체주가 지금 랠리를 하고 있어요. 이 반등에 이제 나스닥이 1.5% 어제 금요일로 상승했고 이제 이 영향으로 한국도 야간장도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뭐 0.9% 이상
상승한 것 같더라고요. 자, 금요일은 이제 반도체가 좋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급등했고, 삼성전자 급등해, 삼성전자 뭐 3% 갔으면 급등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종합지수로 봤을 때는 시총이 한 20에서 30%그 내에 차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 갔으니까 1.34% 오른 게 설명이 되죠. 왜냐하면 전기차 관련주들은 거의 이제 급등을 안 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S&P나 나스닥 전고점 갱신했죠. 근데 이제 항생 홍콩이 지금 조금 바닥에 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100% 상승을 우리가 좋으면은 만약에 항생과 중국만이 급등 나오면 우리나라도 무조건 급등이 올라가야죠. 내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금융시장이 좋은데 우리나라가 빠질 이유는 없죠. 그런데 중국 시장이 약세하고 있고 한국에 아직 부동산 PF 부실이 아직 존재합니다. 물론 태형이 넘어갔습니다만 태형보다 이제 뭐 자회사도 없고 건설만 하는 업체들은 뭐 어떻게 손쓸 게 없잖아요. 그런 문제로 봤을 때는 아직 이게 상존한다. 이제 내부 요인이 아직은 이제 부정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오르기는 하겠지만은 작년 11월에서 그 상승 급등 뭐 30포인트의 뭐 급등 60포인트죠. 60포인트의 급등은 연출하기 좀 힘들다. 그래서 하지만은 조금 이제 하락에 대한 힘은 좀 이제 막았기 때문에 약간 위로 가든지 보합 수준이 이제 현 시장은 좀 유지하면서 향후 시장의 추이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외관상은 한국 시장 급등했고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은 제대로 된 상승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M7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엔 포뮬라 있는데 M7이 뭐 다 올리고 있죠. 나머지 주식들은 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주들인 급등을 연출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전기차, 뭐 건설, 전기전자, 뭐 조선 뭐 이런 쪽은 안 올랐다고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의해서 종목에 의한 상승장이 연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결과적으로 반도체가 가고 전기차가 가면은 한국은 뭐 쭉 오르겠죠. 왜냐면 이제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 그 종목의 시총이 엄청 크잖아요. 그럼 한국 시장이 올라갈 건데 지금 전기차가 수요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지금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만으로는 한국 시장을 쭉 끌어올리게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일단 월요일은 이제 갭으로 뜨는데 갭을 이제 지킬지 아니면 갭을 붕괴할지를 보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월요일장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외국인이 선물 매수하느냐, 2,000계약, 3,000계약 이상 쭉 이제 매수하면서 따라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성투자합시오. 감사합니다.